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는요, 기업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사건에 대한 개요와 그 사건이 기업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정리되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우선 회계 담당자인 손공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은 역시나 다를까 손공정은 회계관리라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우선 관리 내역을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업무용 차량이 있겠죠. 그 업무용 차량을 차량 번호별로 좀 관리하는 것을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차량적인 관리 내역 등록을 기초정보관리에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정보관리 내역을 등록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관리에서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그러한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이라는 그러한 모듈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 선생님이 사전에 미리 등록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뭐 코드번호 100번, 200번은 임의로 주어진 거고요. 99로에 0714 그리고 99로에 0772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사전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혹시 차량이 더 있다고 하면은요, 이 밑에다가 추가로 등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번호 100번, 200번을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고요. 다음은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계정 과목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초기 값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특성에 따라서 계정 과목 코드 체계에 맞춰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계정 과목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정 코드 94600,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채권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라는 그 계정 과목을 한번 추가해서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디로 들어가냐? 기초정보관리에서 첫 번째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의 비용에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회사 설정 계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계정 과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쓴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누르면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등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죠? 여기에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구분이 일반이고 입력 구분이 입력 가능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정 구분을 일반으로 바꿔주시고요. 입력 구분을 이렇게 입력 불가가 있고 가능이 있는데 입력 가능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정 과목 세목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 아래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유류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차량 유지비에 속하겠죠. 뭐 복리후생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복리후생비 종류로 따지면은 뭐 종업원 피복비가 있을 것이고 뭐 식비가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세목 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을 하면은 판관비에 대한 계정 과목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차량 유지비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차량 유지비를 클릭을 합니다. 자, 차량 유지비 다음에는 뭐 경상 연구 개발비가 있는데 차량 유지비에 대한 것들은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세목 추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세목 추가를 누르면은 변경 전, 변경 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차량 유지비, 유류대, 주차비, 수리비, 통행료가 이렇게 차례로 뜰 겁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사전에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류대, 주차비, 그 다음에 수리비, 통행료를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계정 코드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보고 세부적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차량 유지비를 보면은 입력 구분이 입력 불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것처럼 입력 가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목을 추가하는 동시에 원래 계정 과목은 입력 불가로 뜨게 되고 이렇게 세부적인 세목들은 입력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 이 점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회계적인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뭐 출장을 가면서 차 주유를 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세부적인 항목인 차량 유지비 그리고 유류대 이걸로 선택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화면은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등록하는 겁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등록을 해야 올해 것도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저번 연도 거 회계적인 정보를 그대로 이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등록. 어디에 있냐면은 시스템 관리에서 그 다음에 초기 2월 관리, 그 다음에 회계 초기 2월 등록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보면은 재무상태표부터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제조원가 500번대 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손익계산서를 가리키고 F12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게 쭉 뜰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작년 겁니다. 작년 거 회계 초기를 2월 시키는 건데 매출액이 7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사전에 등록을 해놨는데 여기 코드 번호에다가 매출액이라고 제품 매출액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차변 대변 그거는 저희가 구분할 게 아니고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매출액 7억을 보고 우리 회계 초기 2월 등록 손익계산서 부분에다가 계정 과목을 매출액이라고 치면은 상품 매출액하고 제품 매출액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액이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밑으로 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차변 대변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 상에서 알아서 구분해 주기 때문에 여기 금액에다가 7억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입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매출 원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출 원가는 기초제품 재고액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면 되겠죠. 그거를 여기에 시스템상에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를 엔터 치고 나서 여기에다가 3억 6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우측에 기초 재고액이랑 단기 매입액 그리고 기말 재고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주어진 숫자에 맞게끔 이렇게 입력을 잘 하셔서 엔터를 치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형식을 보면은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하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그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 급여부터 복리후생비, 그리고 뭐 여비교통비라든지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관비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쭉쭉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방식은 앞서 설명했던 거랑 같습니다. 직원급여, 뭐 차변 대변은 저절로 설정이 되고요. 7,800만 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800만 원 입력하시고, 여비교통비 300만 원, 세금가공가 500만 원,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300만 원, 광고 선전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 매출 총이익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쭉 입력했던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영업의 수익을 60만 원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60만 원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60만 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그리고 기부금이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면은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단기 순이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작년 거 데이터를 초기 2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손익계산서 초기 2월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손익계산 선반이 있냐? 그건 아니죠. 작년 거 제조원가 명세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상에서요, 손익계산서에서 500번대 원가가 제조원가 명세서니까 500번대 원가로 가리키고요. F12 버튼 누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볼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재료비일 겁니다. 원재료비. 원재료비가 1억 2천입니다. 근데 원재료비도 아까랑 매출원가랑 비슷하게 기초 원재료가 있을 것이고 단기에 매입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시스템상에서 원재료비라고 친 다음에 1억 2천을 클릭을 해주면은 옆에다가 기초 그리고 단기 그리고 기말 거기에 관련된 거를 입력하는 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3천만 원, 1억 그리고 1천만 원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봤다시피 제조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쭉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계정 과목에다가 급여, 복리후생비. 단 이거는 뭐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는 여기가 8자로 시작하였지만 여기는 500번대 원가이기 때문에 숫자 5로 시작된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복리후생비, 통신비, 전력비 쭉쭉 나가서 마지막에 교육훈련비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 등록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상태표를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자산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시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빈칸으로 나와 있을 텐데 우리 그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현금부터 쭉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4,100만 원, 당좌예금 4,500만 원. 그런데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요,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은요, 거래처가 우리은행 당좌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은행 당좌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등록할 때 여기는 특별히 거래처를 추가적으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도 거래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은행 보통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외상매출금은 내가 이제 매출을 하고 받을 돈인데요. 세 개의 거래처가 이렇게 똑같이 금액이 있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합이 얼마죠? 그렇죠. 1억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토탈 금액이 1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료, 여기 거래처를 보시고 주어진 숫자대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여기 외상매출금에 관련된 대손충당금이에요. 내가 이제 그 못 받을 돈을 미리 예상을 해서 설정하는 금액을 말하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다. 보시면은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코드번호를 조회를 하면은요, 대손충당금이 엄청 많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상매출금에 있는 대손충당금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코드번호가 몇 번으로 끝나죠? 800번으로 8자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코드번호에다가 숫자 100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은 900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러움도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그런데 받으러움은 코드번호가 000으로 끝나니까 거기다 100을 더하면 몇이죠? 그렇죠. 이 100으로 끝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원재료, 여기에 나온 것들은 우리 아까 입력했던 그 기말 자산을 말을 하게 됩니다. 기말 자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에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아까랑 마찬가지로 건물이 코드번호가 200으로 끝나죠. 그래서 건물에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거기다가 100을 더해서 300으로 끝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시로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대손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대손이라고 치면은요, 이렇게 대손충당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서 뭘 선택할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다가 100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2월 이익 잉여금까지 입력을 딱 하시면은요,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이 일치되면서 회계 초기 2월 등록 재무상태표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적인 부분을 들어갈 건데,
화면을 보시면은 출금 전표를 입력할 텐데요. 우선 7월 2일자 거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무팀 송공정은 자재관리팀, 저희 회사 직원이 되겠죠? 저희 회사 직원 결혼식에 이렇게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금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전표 장부관리 첫 번째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표 입력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까 주어진 자료를 보고 7월 2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일을. 그래서 7월 2일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빈칸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그냥 엔터, 엔터, 엔터 치면은요, 밑으로 칸이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칸이 내려가면은요, 아까 출금이라고 했죠. 밑에 보시면은 출금 거래는 1번, 입금은 2번, 차변은 대변,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출금 거래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1이라고 치면 여기에 출금이라고 바로 뜰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편 계정 과목, 우리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금액을 3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유는 뭐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뭐 적유 굳이 입력을 한다고 하면 임직원 경조사비 지급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빙은 품위서를 작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5번이라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도움을 받으면은 5번에 품위서라는 글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라고 해놓고 여기 밑에 빈칸을 클릭을 해야만 여기 기표번호가 나타나면서 이 거래가 프로그램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밑에 빈칸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금 거래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7월 10일 인사교육팀 정직하는 구매 품위에 의하여 사원 교육에 사용될 소모품 50만 원을 구입을 했다. 뭘 주고? 현금 주고. 현금 주고 구입했으니까 무조건 출금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구입을 했을 당시에 무슨 처리를 했나 봤더니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자산 처리와 비용 처리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7월 10일자는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가 어떻게 입력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7월 10일 날짜부터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생님 미리 사전에 작성을 해놨지만 뭐 품위 내역도 그냥 뭐 소모품 구입했다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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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누르시면은 밑으로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출금 거래이기 때문에 숫자 1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계정 과목에다가 소모품 B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모품 B. 여기 코드 번호에다가 소모품 치면은 쭉 나오는데 800번대 소모품 B를 선택하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자산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소모품 B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에다가 50만 원 하고 적유 적으시고 여기 증빙에다가는 아까 영수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증빙이 3번이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빈칸을 클릭을 하면은 기표 번호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출금 거래가 완료가 되면은 다음 거래인 반대 거래인 입금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5일자 외상 매출금 내가 받을 돈이죠? 외상 매출금 500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그럼 이거는 현금으로 줄 때는 출금이고 현금으로 받을 때는 입금이죠. 그렇죠.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7월 5일자. 자, 이것도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엔터, 엔터, 엔터 눌러가지고 여기 밑에 빈칸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이 출금이니까 여기에다가 숫자 2번을 누르면은 입금 거래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뭘 받은 거냐?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에다가 외상매출금 받고 어디 거래처냐? 김양가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 도움 키를 받아서 김양가구를 선택한 다음에 금액을 5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거래처는 사전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요. 사업자 주민번호는 자동적으로 뜨게 되겠죠. 그리고 굳이 적유를 적는다고 하면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입금 거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월 31일에 그 커피숍에 임대하고 임대료 6개월분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임대료라는 건 내가 건물을 빌려주고 그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저에게 주는 돈, 그게 바로 임대료가 되겠죠. 수익 계정입니다. 그러한 임대료를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당연히 입금 거래가 되겠죠. 아까 날짜가 언제였죠? 7월 31일이네요. 그러면은 7월 31일자 가리키고
여기 뭐 건물 임대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임대료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임대료가 코드 번호가 뭐뭐 있냐면은요. 밑에다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임대료를 보면은 뭐 임대료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드는 그러한 수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부자로 시작하는 수입 임대료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수입 임대료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금액은 1,200만 원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업의 손익의 계정 코드는 900번대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여기 9자로 시작하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대체 전표를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대체 전표는요, 현금의 입금 거래와 출금 거래가 상관없이 뭐 차변, 대변을 입력해서 구하는 거래인데요. 한번 바로 해보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전화요금 70만 원이 당점 거래은행인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인출됐다. 전화요금이면 통신비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7월 7일. 방법은 똑같습니다. 7월 7일. 자, 통신비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고요. 차변에, 비용 계정이니까 차변에 적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통신비, 당연히 8자로 시작하는 거. 판관비죠. 자, 통신비 넣어주시고요. 7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은 보통예금 70만 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적을 때는 여기 숫자 3번을 넣어주시고요. 대변이라고 쓸 때는 숫자 4번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8일자는 외상매출금 중 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보통예금에 입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7월 18일자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8일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입금 거래.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의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돈은 700만 원. 그리고 차변이 있으면 뭐가 있다? 대변이 있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내가 받을 돈인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똑같이 700만 원이라고 한 다음에 밑에 빈칸을 클릭을 해야만 이렇게 기표 번호가 생성이 되면서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대체거래입니다. 뭐 입금거래나 출금거래나 대체거래나 크게 어려움이 없죠? 자, 마지막으로 기간비용 거래를 입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보통 자동차 보험료는 기간, 다시 말하면 한 번 내면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가 될 겁니다. 자, 보험료 24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자,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입력을 하나 볼게요. 아까 날짜가 7월 1일이었죠? 그러면은 7월 1일. 18일이네요. 7월 1일 엔터. 자, 보험료 지급 품위내역에 간단하게 쓰시고 현금으로 냈다. 이거 뭐 출금 거래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대체 거래로 해도 됩니다. 대변에 현금 1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제 미리 낸 거 자산 처리를 하려면은 여기다가 성급 비용이라고 놓고 반드시 대체 계정에다가 보험료라는 계정을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코드 번호가 82100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체 계정을 보험료로 해 주시고요. 노란색 필드 부분은 반드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시작일을 2021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종료일은 1년 뒤인 2022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계산 방법은 양편 넣기. 양편 넣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일 산입, 말일 산입이 있는데 양편 넣기는 기간을 계산을 할 때요. 첫 날짜와 마지막 날짜를 모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양편 넣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기본적인 거래 입력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